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모녀가 오랜만에 상봉을 했습니다. 18개월, 1년 반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안부만 건네고 헤어지게 된 거죠. 속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상황은 2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을 받은 날인데 딸이 면회를 간 거예요. 딸아, 엄마 2대 비리로 3년 징역 받았다. 엄마 건강은 그나저나 엄마의 교수까지 전원 유죄라는데 나는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따 변호사님들께서 좀 잠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유라는 출소 안 하나요? 그리고 검찰은 일반적인 학사 비리 사건, 미성년자 처벌 대상 희박. 그래서 정유라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못 만난 거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보신 것은 이제 작년에 면회를 갔다가 이제 못 만나고 이제 돌아선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사이가 나쁜 겁니까? 그런 질문을 좀 듣긴 좀 그렇긴 하네요. 어차피 모녀 사이인데. 글쎄요. 이게 피로서 맺어진 사이인데. 그렇겠죠. 있겠습니까? 예. 저 어떤 질문을 실제로 속마음이 뭘까? 짧게 결과적으로는 나온 거 아니에요? 건강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한진 문제로 인하여 불통이 나한테까지 튀고 있지 않느냐.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 숨겨진 재산이 잘 재산, 독일에 있는 것도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사실은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면회라는 공간은 다 옆에 누가 지켜보는 공간이고 다 녹음 녹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밝혀진 건 밝혀졌다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다른 딸들 엄마 내가 그렇게 센스가 없는 줄 알아? 이런 정도의 속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녀지간이니까. 네네. 정 변호사님 저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나요? 짧게 만나고 나와야 돼요? 한 10분, 15분 그 정도 될 겁니다. 10분. 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하면 시간 제한 없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호인은. 그 비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보면 그 유리 막 유리에 같은 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원래 접견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접견 금지 결정이 있으면은 이게 제한이 되는데 도망가거나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상 그 판사가 접견 금지를 갖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는 그러한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접견이 금지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어제인가요? 최순실 씨 1차 판결이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다 유죄가 나왔는데 이제 이대는 사립학교니까 업무방해죄고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라서 그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그다음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한 30만 원 정도 돈을 선생님한테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뇌물죄로 해가지고 다 원심대로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정유라는 어떻게 돼요? 정유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에서부터 정유라는 스스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15일 날 대법원 판결 나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최 씨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 인정하면서도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청담고 학사 비리와 이대 입시 비리에 딸 정 씨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유라에게는 이런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특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고 수혜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도적으로 그 엄마와 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정유라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름만 빌려준 거다 그런 식이네요. 김화덕 부장님. 18개월 만에 만났는데 10분여밖에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에 대해서 취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최순실 씨가 이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라든가 건강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다는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피를 함께한 모녀는 하나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마 부탁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내가 나갈 때까지 재산 함부로 팔아먹지 말고 관리 잘해라. 예. 요거 하고 엄마 형량 줄이는데 네가 도움을 그래도 줘라. 이런 생각이고 정유라 씨는 저는 감옥이 싫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제가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엄마도 많이 신경 써달라 이런 뜻인데 제가 보기에 정유라가 2대 입시 비리로 처벌을 면하고 기소까지 안 한 이거는 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대 수혜자로서 수사에 협조해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뭐 이제 안 한 측면이 있겠지만 모녀가 함께 구속될 수 있느냐라든가 근데 수사에 협조해준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저 처벌을 면한 거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적폐청산 네. 완에서 줄거리에서 잘못된 내용이다. 돈 얘기, 양문석 박사님. 네. 돈 얘기를 또 했을까요? 아이고, 참. 그 뭐 10분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돈 이야기는 이제 근데 뭐 마음으로 텔레파시로는 뭐 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버이날 지나고 그 정유라 최순실 그 모녀지간의 그 사실상의 상봉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났다라는 것. 이 만남 자체가 이미 국민들에게 저들의 죄와 저들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마음 짠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어머니라는 이름과 딸이라는 그 이 호칭이 가지고 오는 여론의 그 이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계속해서 딸을 만나겠다고 했던 일종의 정치적 액션과 그 효과는 거뒀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연. 저는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사실 지금 저는 반성해야 될 측면이 K재단 미르재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서 1심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 은닉지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 한 푼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못 찾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최순실 씨가 딸을 위해서 대학교 그다음에 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권력을 사칭하든지 권력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측면에서 최순실 씨가 저는 이제 그 유죄가 됐고 그것이 이제 분명한 또 저는 그것이 죄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감옥에 갔다라는 거를 아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엄마와 고슴도치 딸, 되게 고슴도치 엄마가 배에 상처가 나는 걸 알면서도 딸을 새끼를 품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이제 어제 저희가 참여기 전에 그림 소개를 해드렸는데 K재단, 미르재단 뭐 돈 챙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챙기지 못한 건지 뭐 그거는 하여튼 미완으로 그친 것 같기도 하고 이 이대 학생들이 막아섰다 입시 비리.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최순실 사건의 출발이죠 이게. 이게 탄핵까지 가게 이른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대로 못 다루겠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총장 자리는 보전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재 그 기조하고 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지금 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정리를 하는 가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위아래가 조금 서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정상 상황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문 총장이 의심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하고 검사 1년 선후배지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그 권 의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을 때 대검 중수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얏나무 아래서 그 매지 말라고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천명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의심받을 행동 더군다나 이제 또 다른 경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법무장관도 걱정하라고 있고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관계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외압이다 아니다 는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회와의 관계라든지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 일선에 있는 검사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하튼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네. 오늘 저 패널 자리도 쉽지 않은데요. 뭐 특별히 저 노영희 변호사와 차민기 전 의원님은 알아서 저 해결하시고 시청자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지나면은 또 친해요. 그러니까 친합니다. 오늘 6번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영 편치 않네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